1편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2편에서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네. 앞으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요즘에 뭐 유상증자 받아야 할까요? 뭐 유상증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또 굉장히 많아서 제가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네. 기획을 했거든요. 무상증자부터 먼저. 무상증자는 그냥 너희보에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검색하면 알긴 음. 아는데 이게 유튜브로 보면은 조금 그쵸. 더 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상증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짜로 주식을 더 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무상증자는 네. 회사에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우리 이렇게 많이 벌었고 잉여금이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우리가 몇 주씩 배주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재로 인식. 그렇죠.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 그 주식이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유상증자는 회사에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아실 거예요. 제3자 배정이랑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이렇게 두 가지가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3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3자는 제3자죠. 법적으로 제3자인 어떠한 법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펀드 회사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돈을 꼬우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운영자금이 시설자금이든 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주한테 뭔가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펀드 회사한테 통해서 제3자에게 우리 회사에 한번 투자해줘. 약간 좀 그런 회사채를 발행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바로 제3자 유증배정.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이제 호재로 인식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주주 배정을 대부분 맞으셔가지고 주가가 하락 나와서 이거를 내가 주주 배정에서 가격에서 매수해가지고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셔서 그러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주주 배정은 그냥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주 배정이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주주들한테 우리가 같이 갑시다. 좋게 얘기하면 같이 갑시다 하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조금 도둑질이죠.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 주주 배정으로 가면은 사실은 주식수가 늘고 기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환원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치면은 주주 배정을 받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장중에도 주식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굳이 회사 유상증자로 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한 1,000만 원짜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방법. 매매 방법. 유상증자 주주 배정을 받을 때 언제 사야 되나?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 네. 주주 배정일 때는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받느냐 신주인 수권을 받느냐 근데 신주인 수권을 대부분 몰라요. 저는 한 4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예전에 우수 AMS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몇 번 받아봤는데 네. 신주인 수권 자체는 받는지 안 받는지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타법인 취득자금 3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근데 첫 번째는 시설자금의 비율이 많을 경우. 시설자금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증설을 한다거나 뭐 더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리튬 전지 공장 더 만들겠다. 그러면서 모 기업이 크게 한번 그 주주 배정 한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는 실적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받아야 돼요. 근데 받으면 일단은 6개월 정도 이상은 장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회사 자체를.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정말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이제 운영자금 목적으로 이 비율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컴퓨터 바꿔야 돼. 직원들 월급. 운영비죠, 운영비.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한 3, 4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운영자금인데 운영자금의 비율이 많다. 그거는 피하셔야 돼요. 혹시 뭐 건물 사거나 이런데 뭐 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타법인 취득 자금은 안에 들어가요. 뭐 토지나 이런 거 할 때는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시설 자금이다. 무조건 시설 자금 100% 투자한다. 만약 1,000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받으셔야죠. 왜냐면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1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100개 만들 수 있는 공장 만들려고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1일 어제의 하나솔루션이 그쵸. 나왔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솔루션을 이제 보니까 이게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이 이렇게 있는데 주식수가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네요. 주식수가 지금 1억 6천 주, 1억 거의 6천, 반올림면 1억 6천 주고 신주가 3천만 주 돼요. 3천만 주. 이제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제 비율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억 6천 주에다가 3천만 주. 그러면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그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만이라 써야 돼요. 헷갈려. 네. 그러면 이거를 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16에다 3 나누면은 한 5점이 나올걸요? 그죠? 그럼 1대 5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1억 6천만 주 중에서 3천만 주니까 대략 한 오차 범위로 하면 한 17에서 20% 사이? 제가 볼 때는 17% 정도 될 것 같아요. 17%. 이 17%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솔루션이 오늘 올랐어요. 양봉으로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 초반에 좀 빠졌다가 네, 그것도 별로 안 빠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2%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다. 무조건 산다 이거는. 돈이 정말 넘치는구나. 근데 제가 오늘이 이제 12월 22일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게 유증 결정이 이제 어제예요. 종가가 아마도 46,000원이에요. 46,000원. 46,000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율이 한 17에서 18%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쁘게 18이라고 할게요. 네. 18. 네. 18인데 18에다가 나누기 2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9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기준이 46,150원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9%까지 빠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이거 산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왜 나누기 2 하는지. 근데 대표적으로 그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진의 차트를 잠깐 보면은 네. 한진도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그 결정이 10월 달에 나왔는데 10월 달의 수준이 5만 원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얘는 이제 제가 47,000원, 48,000원 사이에서 저점 찍을 거로 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것도 유상증자 물량 대비해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12% 정도 빠지는 구간. 예. 네.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은 지금 이제 이게 결정이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정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정정이 돼서 납입일까지 결정됐을 때 그 기준까지는 건드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이 종목 사고 싶으면. 근데 만약에 결정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150원으로 기준을 해서 납입일 설정돼서 그러면 이제 납입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 매수 가격 얼마 주고 발행가 얼마다 이게 아마 몇 번 정정이 될 건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46,000원에서 마이너스 한 9에서 10% 정도 빠지는 가격이 이제 권리락 이후의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시는 게 좋다. 거기서 사면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대부분 이걸 많이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누기 2 하는 거는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표준 편차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아는 그냥 비기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비율을 아까 계산했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1대 5 대충 나왔잖아요. 그러면 20%인데 원래 5.2니까 한 18% 나왔으니까 네. 여기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9에서 10% 정도는 유상증자 결정된 날부터 납입일이 결정된 날부터 9에서 10% 정도는 빠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의 위치에 따라 틀려요. 주가가 낮을 때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9% 10% 빠지고 끝나요. 그리고 반등이 싹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높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두세 배 올라간 상황에서 유상증자 맞으면은 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예를 들면은 많이 빠져봤자 여기서 4, 5%더 빠지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무작정 뭐 떨어진다고 물타기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제가 볼 때 여기서 마이너스 9%니까 4만 원 초반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만약 하나솔루션을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사는 게 낫다. 근데 하나솔루션도 보니까 시설 자금이 이제 많아요. 네. 거의 뭐 시설 자금이 거의 상분의 2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받으셔야죠. 지금 발행가도 보니 38,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으셔도 된다. 그 회사에서도 말하기를 뭐 태양광이나 그린수소 그렇죠. 1조 정도 친환경 투자하니까. 쪽으로 이제 강화하는 목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발행가가 38,000원에서 38,000원까지 여기서 나는 목 딱 내밀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절대 안 와요. 왜냐면은 발행한 사람들이 가격이 납입을 받은 사람이 38,000원에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걸 지켜볼까요? 안 맞아요. 지켜보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그냥 뭐 이상한 주식도 아니고 거의 튼튼한 종목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48,200원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일반 주주분들께서는 유상증자 이번에 뭐 받는 게 좋죠.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유증 이슈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했을 때 한 4만 원 초반대 그렇죠. 나중에 반영이 된 고가격에 사시면은 그렇죠. 적당한 가격이 된다. 그렇죠. 이 말인 거죠. 예. 오. 사실 이거를 한번 이제 하나솔루션 얘기하고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를 과거에다가 이제 너이버나 이런 데다가 유상증자, 주주배정 이거 치셔가지고요. 네. 이거 어차피 녹화되잖아요. 녹화되니까 한번 계속 돌려보기 하셔가지고요.
공부하셔서 한 10개, 20개 종목을 계속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한테 오늘 한 8종목 가지고 얘기해 줬거든요. 막, 와, 기가 막힌다, 이거는. 근데 이게 확률이 100%는 아니고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이론 가격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주가 위치에 따라거나 갑자기 뭐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주린이 분들이 정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오. 아까 언니가 궁금했던 것도 물어봐. 권리락 이후 언제 팔지? 아, 무상증자? 무상증자일 때? 근데 사실 그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일이잖아요. 신주 기준일. 무상증자 이미 신주 기준일에는 무조건 빠지잖아요. 당연히 빠지죠. 네. 왜냐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돼서 올라갔으니까 너 여기서 팔고 나갈래. 근데 사실 코리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갔잖아요. 맞아요. 7, 2배 80%. 갔어요. 거의, 근데 내가 네. 거의 그때 못 팔았다니까요. 욕심이지. 아니, 이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몰라가지고. 그럴 때 방법이 뭐냐면 무상증자가 겪어보니까. 나왔으면은 그때는 제일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 기본 30-40%를 먹어요. 그런 뉴스 나오면 상한가는 가니까 대부분 30-40% 먹는다고 치면은 그때는 딱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야 돼. 원금 회수하고 수익금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원금이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가지고 무상증자를 맞아서 끌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무상증자를 맞은 기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도 한번 옛날에 경험해 본 게 이제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코스메틱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저도 실제로 무상증자 맞아봤는데 그때도 1대1이었어요. 걔도 한 주 주는 건데 그때 저는 이제 원금은 매도하고 수익금만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이제 둘로 쪼개져서 한 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뭐 올라간 거 폭 대비해서 한 30% 빠졌어요. 그러니까 손실이었죠, 결국 수익금은. 근데 결국은 무상증자가 됐던 종목들은 기업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 네, 그래서 그 종목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3만 원에 팔았어요. 22,000원에 무상증자 맞고 나서. 그래서 무상증자 받은 물량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회사에서 돈이 많으니까 주주들 위주로 해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CEO 입장에서는. 네. 요거를 좀 미리 찍었더라면 제가 더 잘 팔 수 있어서 수익을 좀 많이 봤을 텐데 아쉽네요.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금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까지 공부하는 걸로.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